안녕하세요. 부동산 성공투자 집대성 진행의 정민경입니다. 오늘 집대성에서는 불경기는 큰 기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지역 분석 시간에는 구로구 구로동과 마포구 성산동, 양천구 목동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대성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현명한 부동산 투자를 도와드리는 집대성,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그룹 김대진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갑자기 또 비가 오는데요. 자, 지난 한 주에 또 이슈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알아두셔야 될 만한 그런 내용들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제가 지난주에 그리고 또 지지난주에 그 2주에 걸쳐서 많은 상담들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많은 상담을 하는 그 내용들의 거의 대다수가 과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뭐 아시다시피 미 연준에서도 그리고 해외 선진국에서도 벌써 이미 금리 인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금리 인하 시그널이 과연 우리나라 한국 시장에도 올 것이냐, 그리고 그 금리 인하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 매수 적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런 것이 거의 주된 내용이었고요. 물론 재개발 얘기에도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문의들 하셨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관심이 없다면 전화조차 하지 않으셨을 텐데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의미심장하게 들릴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시청하시는 분들도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사실 얼어붙어 있다, 또는 조금은 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 안에서는 상당히 많은 그런 내용들이 오고 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들 파악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파악이 어려우시다면 또 우리 MBN을 통해서 이렇게 이슈들을 좀 들어보시면서 분위기를 조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오늘은 뭐 이슈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기 전에, 저는 지금 이런 불경기,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서는 이런 좀 불경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그간 또 한동안 또 지속되어 왔었는데요. 자, 그런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제3자 또는 과거에 내가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서는 어찌 보면 또다시 또 기회의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는 물론 또 고통을 좀 수반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제3자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기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포착하고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만 그런 것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수익으로 실현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금은 머뭇거리시는 분들한테서는 조금의 좀 용기라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해봤고요. 자, 일단 불경기는 어떻게 보면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기는 기회로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네, 위기가 왔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뭐 사실 뭐 전쟁이 나거나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실 거고요. 그런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충분히 또 평화의 날과, 또는 정말 남들이 다들 우러러 볼 만한 그런 또 좋아할 만한 그런 호황된 그런 시장이 또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고통이 지나가면.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이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또 지혜로서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알아셔야 될 텐데, 경기가 좀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재테크도 따지고 보면은 한 분야에서는 사업의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이 재테크도 사업이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를 바꿀 수 있는,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교두보가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그런 겁니다. 남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그런 틈새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면, 또는 내가 해안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그런 분들은 큰 성공을 거둘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실로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 좀 남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시장에 제 주변에서는 이렇게 좀 어려움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행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결코 그 노력이 헛되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변화가 없는 시장에서는 기회가 없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없는 시장에선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 이미 기득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또는 그 충분한 부를 갖추고 있는 분들한테서는 전혀 미동도하지 않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을 맛보시면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리스크가 있는 좀 변화가 있는 이런 시장들에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래로 내려갈 수가 있고 아래에 계셨던 분들이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사다리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또 어떤 시장에서는 특히나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어떠한 사람도 신이 아닌 이상 부동산과 주식은 바닥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아시고 시기적으로 우리가 벌써 대략 한 거의 근 2년 정도가 지금 흐르고 있거든요. 어려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시장이 뭐 천년만년 되지는 않을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전세 사기라고 하는 것들은 아직도 약간씩 또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정책적으로나마 또는 정부에서 어떠한 해결책,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들도 큰 어려움 없이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피해자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안 좋은 시장일 수 있긴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임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임차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전세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담보가 없는 성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임차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내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했을 때도 그거와 상관없이 어쨌든 내 집 아니겠습니까?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하시는 것보다 이왕이면 그냥 내 집을 가지고 내가 좋은 시기에 매도하면 되는 것이고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그냥 가지고 내가 거기서 거주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또는 전세를 놓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든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매매, 특히나 내가 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이 바로 부동산 시장에서 생각이 되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 지금 한참 전쟁 중이고요. 굉장히 큰 위기가 왔었다가 지금은 점점 사그라들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에서 기회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이 시장을 충분히 포착을 하고 잡아야만 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는 재테크 시장에서는 부동산을 따라갈 것이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남들은 뭐 난다긴다 하겠지만 개미의 거의 99%는 다 잃지 않겠습니까? 자, 그 이유이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나라는 주식시장 자체가 배당이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적기도 하고 나오지도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배당률 자체가 적기 때문에 주식으로 몰려드는 그런 자금 자체가 굉장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테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디로 많이들 가느냐? 뭐 금도 많이들 가고요. 그리고 은도 많이들 가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 부동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 전세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 들여서 내가 충분히 좀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그런 상품이 바로 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부동산이 아직은 부의 축적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층일수록 물론 조금은 내가 이런 지혜를 좀 아시고 그리고 이 바닥의 생리를 아시고 이런 그 재개발 투자라든지 또는 아파트 시장 또는 투자 시장들을 잘 이용을 하셔서 좀 남들보다는 좀 빠르게 가시기를 추천드리는 것이기도 하고요. 어차피 시간은 똑같이 흐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조짐 3가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의 탈동조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탈동조화, 네,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왜 그래? 매매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보합권이거나 또는 하락을 하거나 이렇게 조정장이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긴 하겠지만 뭐 지금에 들어서는 이제는 보합권으로 들어왔지만요. 전세 시장은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3주 연속의 매매 시장에서는 이제 약세를 지금 보여왔지만 전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42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지난 7월부터 작년 2023년도 7월부터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등한 지역들도 있습니다. 전세가가. 물론 매매가도 호가 최고가를 넘어선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 좀 그렇게 드문 것도 있긴 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매매와 전세가 신고가가 굉장히 좀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 지역들, 입지가 좋은 지역들이나 서울의 뭐 교통의 호재라든지 또는 업무단지의 개발 이런 것들이 지금 집중돼서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매매가도 그리고 전세가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서울 지역의 입주 물량의 부족.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승할 조짐 세 가지죠. 전세가가 상승한다면 매매가는 자연적으로 나중에든 앞으로든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면은 매매가가 계속 내려간다면 붙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전세가 금액으로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좋은 시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어떤 수요가 몰리겠습니까? 바로 투자 수요가 상당히 적은 금액 가지고 몰려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과거에 6, 7년 전과 같은 그런 시장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디커플링, 탈동조화 시장이 점점 심화가 된다면 점점점 전세가와 매매가가 붙는 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굉장히 부족하고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거는 좀 사실 굉장히 상대적인 것 같아요. 보면은 누구나 이 양질의 주택에 거주하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집은 있지만 그런 이 서울 안이나 또는 경기도 수도권 쪽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왕이면은 좀 좋은 새집 같은 준신축 이런 것들을 희망하지 않습니까? 커뮤니티 공간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그리고 교통이라든지 주변에 학군 좋고 이런 것들을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아파트, 새 아파트, 깨끗한 아파트 이런 양질의 주택에 거주하고 싶은 욕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그런 물량들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지난 정권에서부터 지금까지 일부 지금에서야 이제 뭐 재개발 바람이 좀 불고 있긴 하겠지만 뭐 사실 이 서울 예전에 예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서울의 재개발들을 계속 무산시키고 했었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물량 부족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역효과가 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비아파트 수요자, 불안한 임차 시장에 시장으로 인해서 아파트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비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이겠죠. 이 아파트나 그러니까 비아파트에 거주하셨던 분들이 예전에 임차 시장이 조금 불안해. 자, 그래서 어디로들 몰려드냐? 내가 조금은 좀 작은 평수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이왕이면 아파트로 갈래. 이렇게 수요자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뜩이나 없는 물량에 수요가 가중이 되겠죠. 그러면 전세가도 당연히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있죠. 이번에 제도가 도입이 되었죠. 스트레스 뭐 앞에 붙어가지고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매매가 여의치가 않으니까 일단은 조금 시장을 좀 둘러보면서 전세로 가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요가 가중이 됐다. 여기서 가중, 여기서 가중. 그리고 월세 금액이 가격대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는 게 월세를 내는 것보다 더 좀 낮은 금액의 이자를 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월세를 거주하셨던 분들도 전세로 이동하는 그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가중. 그래서 가중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세가가 입지 좋은 곳들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그 2차, 3차 급지까지도 계속해서 덩달아 오르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미국 연준 등 선진국들이 지금 연내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내려갈 것인가 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긴 하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좀 비싼 전세를 살자기보다, 그러니까 월세를 살자기보다는 전세로 이동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 아파트 전세가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서울 전국 보시면은 계속해서 지금 전세가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지금 다시 U자형으로 다시 넘어가고 있는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 연초 부분들까지도 계속해서 전세가 상승률이 우상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 수요들이 계속해서 가중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금리 인하 시그널. 미국 연준 금리 5.25에서 5.5%로 5연속 지금 현재 동결을 했는데 앞으로 연내 3회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다. 원래 5회였다가 3회로 지금 현재 좀 변경이 되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 금리 인하를 전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일부 스위스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리 0.25%를 제일 먼저 인하를 했다. 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인하에 좀 시그널이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글로벌 투자은행 비둘기 신호 보낸 미 연준. 비둘기 신호가 바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6월 금리 인하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까지 나올 정도로니까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수요층의 가중들과 자 그리고 이렇게 금리 인하 시그널이 더해진다라고 봤을 때는 앞으로 시장은 조금 더 여유로운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계 지출에 있어서 조금 더 여유로운 시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내수 경기가 살아날 수가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도 앞으로 이 시장 경제가 조금은 변할 수가 있는 그런 시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신호탄을 조금은 미리 예측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또는 예감을 하셨다면은 좀 남들과는 좀 더 다르게 그리고 빠르게 움직여 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사님께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조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불경기가 오히려 부동산 시장 투자에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하는 세미나 참여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목해야 할 조정된 저평가 추천 지역과 재개발 지역이라는 주제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 8번 출구에서 진행되고요. 02-6007-8336번으로 세미나 예약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세미나에 참석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소개해 주는지 이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세미나 들어보시면 좋죠.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지식을 조금은 의견 교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는 시간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다 무조건 맞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충분히 좀 들어보시면서 앞으로의 시장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주목해 보셔야 될 아직도 조정이 되어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런 지역 안에서 또 재개발이 될 만한 지역들도 있습니다. 서울 안에는 아직도 굉장히 노후화되고 낙후되어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많은 지역 안에서 충분히 기회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자, 일단은 토요일 날 오후 2시 그리고 일단은 비대면 그리고 대면 상담 다 가능하니까 전화를 주시면 02-6007-8336번 전화를 주신다면은 저희가 또 예약 오는 선착순대로 전화를 드려서 상담을 친절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세미나 참석을 희망하신다면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 부동산 지역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역 정보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1호선 구로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은 30제곱미터고요. 시세는 4억 원에서 4억 2천만 원 선입니다. 네, 구로동은 재개발, 재건축 같은 재정비 사업이 풍부한 곳입니다. 이곳 지역 분석 도와주시죠. 네, 구로는 제가 지금도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지역이죠. 서울 안에서 과거에는 굉장히 인지도나 또는 조금 불특정 다수들한테서 나오는 그런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지역들이 상당히 몰라보기에 크게 바뀔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이미지 개선 그리고 지역적인
불편함 해소 이런 것들이 동반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정말 우리가 이 지역에서 옛날에 이 정도 금액이었어라고 할 정도의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이 저는 구로동이라고 생각이 돼요. 구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된 지역이죠. 개발도 상당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 지역들인데, 자, 이런 지역들이 이제 앞으로 변화의 이제 시작이 지금 점점 준비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구로의 지역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앞으로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들이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저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도 앞으로 이 정부 정책, 특히나 이 부동산 정책적으로는 내수 경기를 살리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부족한 세수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런 세금에 대한 확보를 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뭐 인프라 개선이라든지 SOC 사업을 하려면 충분한 그런 세금으로 마련이 돼야 될 것인데, 그런 세금이 지금 현재 대다수 많이 거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의 뭐 세금적인 부분들의 완화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누군가 쓰고 그리고 세금을 내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많아져야 될 텐데, 그러려면 내수 경기가 진작이 돼야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경기를 한번 살리면 내수 경기의 가장 최우선이 바로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얽혀 있는 약 2만여 가지의 이런 일자리들이 상당히 활성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 특히나 내수 경기를 살리려면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 다 경영이라든지 또는 경제학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수 경기를 살리고자 부동산을 살리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품에 손을 대기 시작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다세대 오피스텔들이 가장 먼저 아니겠습니까? 아파트는 최상위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그 아파트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다세대 오피스텔들이 제일 먼저 물망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들에 좀 개선되는 내용들 보자면, 지금 현재 전세 때문에 굉장히 많은 몸살을 앓고 있으신데, 그런 몸살 앓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은 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주택가격 산정 방식의 개선을 추진하겠다. 자, 그리고 등록임대 사업자들이 지금 현재 2024년도 이후에 준공되어 있는 물건들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그런 정책들이 지금 시행이 되었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등록임대를 통해서 소형 기축주택, 기존에 있었던 주택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시행령이 시작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에는 이 면적과 그리고 가격이 둘 다 만족하는 그런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을 안 시키는, 그러면서 세금 혜택들이 상당히 크게 늘어날 수가 있는 그런 좀 미래가 좀 보인다라고 좀 할까요? 생각이 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2년간 준공되어 있는 소형 신축주택 60제곱 미만, 수도권 6억 원 미만,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미만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앞으로 2024년도 1월 1일부터 2025년도 12월 31일까지 이 2년간에 한해서 준공된 소형 건축물들은 면적과 가격을 만족을 시킨다면은 주택수에 포함 안 시켜주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또 소형 기축 주택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발표가 되었죠. 자, 그러면 재개발이 가장 유력한 지역들 있죠. 가장 물망에 오르고 있고 꼭 여기는 해야 되는 지역들을 우리는 보셔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지역이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이제 구로, 뭐 일부 많이 있겠죠. 뭐 남곡도 있겠고요. 뭐 구로동도 있고 관악구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지역들이 있습니다. 목동도 있겠고요. 근데 구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서 보시면 너무나도 노후도가 진행이 많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특히나 지하철역으로는 구로역을 이용할 수 있으면서, 그리고 바로 옆에는 신도림역도 있는데, 신도림역은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 2호선이 있고요, 1호선이 있고요. GTX 비노선이 이제 앞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보니까 이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하는 지역. 자, 그러면은 주변에 편의 시설들이 활성화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자, 이런 GTX 비노선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런 구로구에도 대변화가 일어날
예정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도 노후도가 너무나도 심각하게 진행이 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이 재개발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구로동 같은 경우에 지역적으로 입지가 너무나도 좋은 곳에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망을 옆에 끼고 있기 때문에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하기가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여의도, 그리고 아래 쥐벨리, 그리고 1호선 라인들을 이용해서 보자면 용산의 국제업무단지 라인들까지도 충분히 가깝게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업무단지들이 상당히 메이저급 업무단지들이 가까이 두고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임차 노후 시기에 상당히 걱정거리가 없을 만한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이 지역은 왜 그렇게 노후도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재개발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사진들을 보자면 충분히 가늠하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로와 도로폭이 너무 적고요. 차가 다닐 수 없는 도로폭도 예전에 달동로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비하고요. 차가 한번 들어가면은 돌려 나올 수가 없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한번 나면 상당히 위험한 그런 지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붕과 지붕이 연접해 있기 때문에 이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고 또는 범죄 이런 것들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렇게 그런 대규모의 큰 이런 화재라든지 또는 그냥 우려스러운 그런 범죄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네. 굉장히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개발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네,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집안 침하가 일어나면서 건축물이 꺼져 있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하기를 희망하는 그런 곳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 이 지역은 역세권 재개발과 신속통합 재개발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실제 재개발 동의서가 많이들 거쳐 있고 실제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역세권 재개발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뭐 신속통합이든 재개발이든 어쨌든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지역은 이것을 필두로 해서 상당히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의 대다수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이 되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뭐 전체 지역, 구로구의 전체 지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부 지역들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이렇게 모아타운, 뭐 아파트 재건축, 뭐 2차, 3차, 그리고 남구로 역세권 재개발, 신통 이렇게 굉장히 많은 재개발 사업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 의미를 꼭 새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 지역의 투룸 시세, 투룸이 이제 한 4억에서 4억 2천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억 6천, 7천 정도 금액이 보증보험이 가능한 그런 금액으로서 충분히 네, 임차인들도 선호할 만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전세 물건이 없어서 못할 정도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투자 금액은 대략적으로 1억 4천에서 한 1억 5천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에 3천에 110 정도 대출 안고 투자하신다면 이것도 한 1억대 초반 금액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는 구로구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구로구 구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웨이버스 복지도로 이 지역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네, 보시면 구로역으로 이용 가능하시고요. 또한 도보로 5분에서 10분 거리의 신도림역도 같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곧 GTX 비노선도 개통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주하시기에도 좋은 지역인 게 근처에 큰 병원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또 작용을 할 것 같은데요.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거주를 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구로동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님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소개해드릴 두 번째 지역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경의중앙선 가좌역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면적은 대지 지분 26제곱미터 이상이고요. 시세는 4억 8천만 원에서 5억 2천만 원 선입니다. 네, 풍부한 임차 수요와 직주 근접성이 우수한 지역인 마포구 성산동 만나보겠습니다. 이곳의 지역 분석 도와주시죠. 네, 성산동은요, 마포에 속해 있죠. 그죠? 가자 역세권 인근으로 이런 재개발의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뭐 예로부터 마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보다 사실 이 빌라 다세대가 많은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뭐 지역마다 조금의 편차는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지역들 특히 성산동 그리고 망원동 요 일대 그리고 합정동 일대 그리고 뭐 일부 지역들도 포함을 뭐 사실 그 상수동 일대 뭐 이런 라인들 보면은 다세대가 상당히 많아요. 네, 일부 마포역 쪽 라인들에 갔을 때는 뭐 아파트가 많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빌라가 더 많다. 빌라 다세대가 많다. 그래서 노후도가 좀 있는 곳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재개발이 필요성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도 이제 성산동 DMC역을 가까이 두고 있으면서 가좌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성산동인데요. 이 지역이 지금 현재 재개발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한참 들려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실제 동의서가 진구가 되고 있고 실제 진행 중에 있는 곳이고 사전 검토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자면 경의선 숲길 그리고 뭐 경의선 경의중앙선 라인들과 그리고 뭐 DMC역을 이용한 6호선 라인들, 공항철도 라인들도 가깝게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성산동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 이제 뭐 이런 다양한 공원들을 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뭐 옆에 이제 홍대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대학교 학생들도 충분히 임차 수요를 받을 수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그래도 서울 중심부 안에 위치하고 있는 한강권에 가까운 그리고 내부 간선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면서 여러 가지 간선도로, 간명북로라든지 올림픽대를 가깝게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권역에 위치하고 있는 성산동이다. 자, 성산동은 자체적으로도 물론 마포 자체에도 업무지가 많이 있긴 하겠지만요. 전체적으로 보자면 바로 한 20분 거리 이내에 뭐 마곡나루라든지 뭐 DMC, 여의도 그리고 뭐 서울역, 용산 이런 라인들까지도 상당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산에 가지 못할 거면은 그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옛날 마용성 기억하십니까? 네, 그렇죠? 용산에 내가 투자를 못할 거면은 마포라도 또는 성동구라든지 이런 곳에라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마포가 그 마용성의 마입니다. 네, 그래서 마포에 속해 있는 곳이 바로 이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일단 이 마포구 성산동 같은 경우에는요, 뭐 모아타운도 위치하고 있지만 그 주변에 이제 뭐 그 성산동 인근으로 일단 역세권 재개발, 가자 역세권 재개발이 현재 진행 중이다. 그래서 세대수 같은 경우에는 대략 2,300세대 정도 가량이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재개발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만큼 뭐 역세권 재개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기부 체납을 통해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받음으로 인해서 뭐 일단 그 조합원들의 이런 추가 분담금도 상당히 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남겨두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산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뭐 추진위원회 뭐 이런 것들 보신다면은 네, 동의서가 한참 진행 중에 있고 현수막도 많이 걸려 있고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뭐 이쪽은 뭐 상암동 복합 쇼핑몰도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상암동에 빈 부지 땅들이 한 두 군데가 지금 크게 있습니다. 그 지역이 예전에 그 롯데 쇼핑몰로 진행될 수 있었던 부분들인데 아직은 그 땅이 현재 나대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땅은 결과적으로 그냥 이렇게 나대지로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쇼핑몰 이런 것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편의 시설들이 이제 증진될 수 있는 거. 그래서 편의 시설들이 증진된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삶의 질도 같이 동달아 올라갈 수가 있고요. 부족했었던 인프라가 채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마포로 조금 더 인구 유입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뭐 성산시형 아파트도 재건축을 앞두고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 또한 이렇게 새 아파트가 이제 상암동 하면은 주변에 이제 새 아파트가 없어요. 대부분 다 2000년대 초반 이런 아파트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 성산동이라든지 또는 시형 아파트 이런 것들이 이제 재건축과 재개발 진행이 된다면 인근의 새 아파트로서의 랜드마크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좀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성산동 모아타운 2차 관리계획 인가 완료 그리고 재개발 완성 시엔 총 2,300세대 정도 가량. 자, 그리고 모아타운이라든지 또는 가자 역세권 재개발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대규모 업무 시설 접근성이 상당히 우수하고 그리고 2호선, 6호선 경의중앙선들 그리고 간선도로 교통망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교통망과 철도망이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한강공원, 뭐 월드컵 공원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가깝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다닐 수 있을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은 삶의 질 자체가 녹색 공간들을 주변에 끼고 있느냐 안 끼고 있느냐 또는 한강공원, 한강이 옆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주택의 그 이런 가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척도가 상당히 좀 남다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우선적으로 좀 두신다면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또 활성화되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일단 이런 공세권, 예전에 공세권이라고 해서 이제 공원을 끼고 있는 역세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아파트들도 우리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라인들은 이제 뭐 직장인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대학생 임차 수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연대부터 해서 뭐 이대 기타 등등 마포에 이런 대학교들이 많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직장인들과 대학생의 임차 수요가 상당히 풍부하다라고 하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산동 다세대인데요. 다세대 그리고 또 뭐 오래된 주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분이 6평 내지 한 7평 정도 넘어가는 상회하는 그런 면적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략 7평 이상, 신축이나 준신축 같은 경우에는 지분이 한 6평 정도 되는 것들을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 시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진행 상태가 좀 있다가 보니까 금액대가 조금은 다소 피가 일부 정도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4억 8천 정도에서 5억 2천 정도인데 뭐 이 금액 안에는 1.5룸도 있고요. 그리고 방 3칸짜리들도 있으니까 준신축, 신축 또는 오래된 연립주택 다 포함될 수 있는 금액이니까 매물들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투자를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투자 금액이 맞게 가장 베스트한 투자의 상품을 저희가 좀 선별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전세 안고 투자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1억 8천 정도에서 많이 들어간다면 적게 들어가면 1억 5천 그리고 많이 들어간다면 한 1억 8천 정도의 투자 금액이 들어가는 지역이니까요. 마포에서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흔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서울 지역 재개발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이 뒤를 이어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지역들도 있지만 마포 같은 이런 또 입지가 좀 좋은 지역들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구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천지 개발하게 된다면 정말 몰라보게 바뀔 수 있는 금액대를 보게 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지도상으로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포구 성산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웨이버스 복지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먼저 가자역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자역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역들이 근접해 있는데요. 보시면 공항철도 이용하실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시티역 있고요. 또한 근처에 월드컵 경기장역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이 편리한 곳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올림픽대로 등 다양한 큰 도로들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또 차량을 가지고 이동을 하시기에도 편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도에서도 보이듯 한강과 굉장히 인급한 지역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강과 가깝다는 점은 투자하시기에도 좋고요. 또한 거주를 하시기에도 편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근처에는 공원들도 다양합니다. 뭐 유명한 공원들도 많은데요. 노을공원뿐만 아니라 난지공원 그리고 한강공원 모두 다 인접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도 많기 때문에 거주하시기에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요. 02-6007-833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님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어디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9호선 염창역 도보 7분 이내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전용 면적은 55제곱미터고요. 대지 면적은 42제곱미터입니다. 시세는 4억 5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 선입니다. 네, 강남 대치동과 함께 학군이 좋기로 유명한 곳이죠. 양천구 목동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목동. 예. 목동 좋은 곳이죠. 그죠? 네. 일단은 지리적으로 보자면 보시는 것처럼 염창역을 이용할 수 있는 권역이다. 사실 이 목동이 너무나도 인기가 많아요. 사실 실제적으로 지난 2주, 3주간 가장 많이 전화를 많이 받았었고 가장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셨던 그런 지역입니다. 목동은 신목동역과 그리고 염창역 이 두 개의 지역이 지금 현재 물망에 오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목동이라고 하는 지역 안에서 이렇게 노후도가 나와 있는 지역들이 흔치가 않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강권에 가까운 지역이 많이 없더라고 하는 거. 염창역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지하철역이 황금 노선, 색깔에서 보시는 것처럼 황금 노선이에요. 그죠? 굉장히 주요 업무단지, 특히나 서울의 주요 업무단지인 마곡과 그리고 여의도와 강남을 관통하는 노선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빠릅니다. 무엇보다. 근데 그 빠른 곳들 중에서도
급행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염창역이죠. 염창역은 일단 급행열차가 서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떠한 역들보다는 물론 급행열차가 서는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신도림부터 해서.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급행열차가 서는 곳은 우리가 남다르게 보셔야만 한다. 왜? 그냥 빠르니까. 그렇죠? 단순하게 그냥 빠르니까요. 깨끗하고 빠르니까. 자, 목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곳은 목 이동 라인들과 그리고 목사동 라인들인데 그중에서 제가 이제 목 이동 라인들을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염창은 목동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으로는 5호선 라인들을 이용할 수 있으면서 위로는 9호선 라인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리 하나 건너면 월드컵대교가 있죠. 월드컵대교를 건너게 된다면 이제 상암동 그리고 그 수많은 공원 라인들을 끼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좌측으로 보신다면은 이렇게 올림픽대로를 타고 가거나 9호선 라인들을 타고 가다면 양천양교라든지 네, 마곡과도 연결성이 상당히 좋은 곳이기도 하고요. 우측으로 가자면 여의도, 네, 당산을 통해서 여의도로 들어가는 노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통편이 상당히 우수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알파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바로 이 한강. 예, 이 한강을 바로 끼고 있는 네, 지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강 끼고 있는 단지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갖고 싶습니다. 솔직히. 네. 마곡지구와 김포공항 그리고 목동 이렇게 여의도 업무지구 라인들 이렇게 끼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많은 네, 임차 수요의 배후 주거지로서 그 역할을 똑똑히 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임차 수요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지역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네,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뭐 마곡이나 뭐 여의도, 영등포 요런 라인들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은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중에서는 이 목동이 상당히 추천드릴 만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월드컵대교 개통이 되면서 상암동, 마포, 홍대, 신촌 라인들과의 연결성 좋은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9호선 같은 경우에는 좌우로 퍼져 있는 9호선 라인 자체가 중간중간에 이제 당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2호선과 환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하철 이동하시기 상당히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 양천구 목동의 연립주택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연립주택이에요. 신축, 다세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신축이 들어설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제 이렇게 지금 표시되어 있는 곳 있죠. 여기가 이제 1안, 2안, 3안인데 1안이 이 1, 2, 3의 모든 곳에 교집합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1안이 제일 중요하다. 여기. 네. 그래서 1안 쪽 라인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옆에 있는 이제 염창역이 있고 이 옆에 이제 신목동역이 있는데 신목동역으로 가면 이제 목사동 라인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목사동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목 이동 라인들의 위치는 이제 목동 523번지 일대의 이종 일반 주거지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 역세권 활성화라든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역세권 시프트 네, 이런 내용들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신목동역 특히나 이 목 이동 역세권 주택, 고주택 공공 임대주택 사업 이런 것들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재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냥 단순하게 재개발 가능성이 높아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여의도의 재건축, 목동의 신시가지 재건축 있죠. 예, 이 라인들 재건축이 진행이 될 거잖아요. 뭐 다 쓰러져 갈 때까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다 쓰러져 가면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여의도,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이 진행이 될 건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면 이 금액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오래되어 있는 아파트들도 가격대가 어마무시한데 새 아파트로 완성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은 당연히 상승하죠. 들어간 돈이 있는데. 그죠? 자, 그러면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시세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준다. 자, 그러면 목동에 가장 큰 바로 붙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여의도에 어떻게 보면 배후 주거지였던 목동이었기 때문에 목동은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된다. 가장 최우선적으로.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게 될 것이고 그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대도 덩달아 들썩일 수밖에 없겠죠. 이건 아직 움직이지 않고는 있지만 현재 실제로는 움직여야 되는 그런 재건축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목동의 재건축들도. 그래서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뭐 일부 지역들 움직이긴 했지만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아신다면 그런 낙수 효과들을 좀 충분히 예상을 하시고
보시는 것이 좋다. 그냥 단순하게 그 지역만 보실 게 아니라 그 개발 호재라든지 그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그 다양한 여러 호재들로 인해서 낙수 효과를 얼마만큼 받을 것이냐, 또는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기대 수익을 안전 마진을 챙길 수 있을 것이냐도 충분히 꼼꼼히 따져 보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기왕이면은 지분 반응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야 뭐 일단은 추가 분담금도 조금은 다소 줄어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요즘에 애지간한 뭐 웬만한 그 대형 메이저급 건설사들도 평당 거의 돈 1,000만 원 정도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신다면은 기부채나 한다. 네. 그 추가 분담금에 대한 얘기들도 충분히 우리가 좀 귀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 네. 단순히 투자만이 아니라 내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을 계산을 하셔야만 하기 때문이죠. 번외이고요. 자, 일단 강북 횡단선, 지금 현재 목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자체적으로 상당히 주요 입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조금은 다소 불편한 것이 바로 이 교통적인 측면이다. 교통 측면이 좀 다소 많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강북 횡단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목동에서 시작을 해서 목동 사거리 인근 등촌동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강북 횡단선은 몇 년 전부터 여기 나왔던 거죠. 자, 그리고 목동 안에서도 경전철 라인들을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 거, 부족했었던 부분들의 이러한 불편함들이 다소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지 나빠질 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좋아진다라고 봤을 때는 가격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네, 이 목동 연립주택이에요. 방색한 3룸이고요. 그리고 뭐 한 지분이 한 13평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혼자 가셔도 찾을 수 있는 물건이 없으실 거예요. 워낙에 귀한 그 1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들은 워낙에 귀하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찾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인 상담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 중에 거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목동에 위치하고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풍부한 임차 수요를 가지고 있고 직주 근접성 뛰어납니다.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한 곳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왜 임대가 가능하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마곡이나 또는 여의도, 영등포, 강남에 비해서 임차 가격이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고 매매 금액 또한 마찬가지로 저평가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9호선의 염창역 급행역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얘기고요. 업무지 접근성이 최상위 지역이고요. 역세권 활성화 이런 사업 진행들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곳이다. 그래서 재개발 활성화 지역으로서는 단연 추천드릴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 자, 금액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금액이 얼마인데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방 3칸 3룸이에요. 2룸, 1.5룸, 1룸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방 3칸. 전용 면적은 60제곱이 넘습니다. 연립주택, 오래된 주택인 거니까. 자, 4억 5천 정도에서 4억 8천 정도 나타나고 있는 시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뭐 층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3억 2천에서 3억 5천 정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 금액을 안고 투자하신다면은 바로 1억 3천에서 많게는 1억 5천 정도 정도 현재 투자 금액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차후에 뭐 전세 금액이 조금 낮아지거나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긴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지역에 재개발성 있는 물건들이 찾기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 고민해 보시고, 서울에서 이렇게 입지가 좋은 지역 안에서 이 정도 금액까지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양천구 목동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일단 9호선 급행역엔 염창역 도보 7분 거리에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또 가장 큰 장점으로는 한강이 근접해 있다는 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여의도 업무지구, 마곡지구 등 다양한 업무 단지도 인접해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유튜브와 카카오 TV, 네이버 TV를 통해서 시청 가능하시고요. 유튜브에 MBN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